도널드 트럼프의 부패 문화. 우익 포퓰리즘이 어떻게 하층의 부패에 맞서 싸우고 상층의 부패를 조장하는가. 아이작 코티너 지음. 2025년 5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14일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모습. 사진 출처. 브라이언 스나이더. 로이터. 이 스토리를 저장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공공 및 민간 사업을 분리하는데 결코 까다롭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잠재적 이해 상충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카타르 정부로부터 4억 달러짜리 보잉 747을 받을 의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그의 남은 임기 동안 에어포스 원 대신 사용될 것이며 그 후에는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 코인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했습니다. 중국과 연계된 한 회사가 최근 스트럼프 코인을 최대 3억 달러 상당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전에 그의 가족은 작년 말에 새로운 트럼프 타워 재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규모는 미국 정치인에게는 독특할 수 있지만, 워싱턴의 늪을 꾸준히 비난해온 트럼프는 많은 우익, 포퓰리스트, 지도자이자 전직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세미콜론.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는 부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스템에 맞서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 후 전임자들의 부패 스캔들을 훨씬 능가하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부패와 현대 우익 포퓰리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저는 최근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학 및 국제관계학과의 킴 레인 셰펠 교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셰펠 교수는 민주주의 제도가 개별 정치인, 경제 붕괴와 같은 사건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으로 위협받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편집된 대화에서 우리는 트럼프의 부패가 그의 이념 동료들의 부패와 어떻게 다른지, 독재자들이 왜 다른 부패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리고 부패가 어떻게 문화 전쟁 문제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패와 현대 우익 포퓰리즘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종 부패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부패하게 행동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까? 독재와 부패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패와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독재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집권하여 행정부에 대한 모든 견제를 철폐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견제 장치 중 하나가 부패를 적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자들은 내가 여기 있는 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언젠가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부패에 맞서는 캠페인을 통해 권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많은 독재자들이 반부패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존재하는 부패의 종류를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이후 유럽에서 목격했던 부패는 모든 공무원들이 저임금을 받는 부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곳에 있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이나 면허증, 심지어 여권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무언가를 꼭 받아야 할 때 사무실에 가면 직원이 주머니에 뭔가를 넣으라고 하면 그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거리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패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했을 때, 또는 헝가리에서 오르반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그런 종류의 부패를 많이 단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가담한 일선 관료들을 처벌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다른 종류의 부패, 즉 국가계약의 최상위에서 돈을 횡령하고 시스템 최상층으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나 보상을 요구하는 부패를 대체했습니다. 친구에게 국가계약을 넘겨주는 대가로 최상위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그런 종류의 부패는 일반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독재자들이 집권하면 부패를 척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정 종류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부패를 시스템 내 다른 곳으로 옮겨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일반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패와 싸웠다고 생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이 독재자들 역시 부패했다는 생각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지 부패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생각납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모든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이죠. 트럼프가 이런 종류의 부패를 실제로 막는 데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했듯이 그 부패는 트럼프와 그의 친구들이 윗선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일종의 과도 정치로 대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15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거나 메디케이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부패가 만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엇보다도 소규모로 규칙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주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그의 재산은 대부분 주 정부와의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스타링크를 연방항공청, 파에 사용하게 하거나 그의 회사를 조사하던 사람들을 해고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패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띄는 점은 그가 다른 면에서도 얼마나 공개적으로 부패했는지입니다. 이것이 그를 다른 지도자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일까요? 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부패는 트럼프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런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평판일 뿐입니다. 그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고, 적어도 그가 그렇게 묘사하는 방식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 중 하나죠. 따라서 부패의 공개성은 부분적으로는 모든 규칙을 어긴 것에 불과하며, 어쨌든 그는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르반이나 푸틴 같은 사람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붕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결심을 굳힌 반부패 인물로 집권했습니다. 그들은 꼭대기에서 횡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르반의 재산 중 오르반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의 학교 친구이자 육체 노동자였던 로린츠 메사로시가 이제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국가 계약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의 별명은 오르반의 걷는 지갑입니다. 오르반이 돈을 넣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반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독재자로서 축적한 부를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푸틴도 거의 비슷합니다. 드론이 발견한 빌라들이 있고 복잡한 보관 방식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해외 자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독재자들의 부패는 그들의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트럼프는 이 정부의 모든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말 독보적입니다. 트럼프는 시스템이 부패하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행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행간을 읽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지 기반이 아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구한 국가들에서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부패를 수사적 문제로서 다른 문화적 문제나 분노와 분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도 이 말이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패 이야기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저는 그 부패를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디에 대한 또 다른 점은 그의 이미지가 독실해 보이고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윗사람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모디 총리 재임 시절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일,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모디 측근 억만장자들이 엄청나게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 덕분이기도 하죠. 모디 총리가 개인적으로 부패했다는 보도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푸틴의 첫 10년 동안의 평판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매우 규율적이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과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종의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러시아에서 그토록 인기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그가 돈을 횡령하여 해외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정 독재 정권에서 부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독재자의 브랜드와 돈에 대한 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돈이 궁극적인 가치이며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 돈을 늘리는 것은 그가 약속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 반체제 우익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부패가 그의 정치적 견해보다 먼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많은 부패한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처럼 부패한 사람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부패한 사람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패와 독재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청렴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규칙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일부는 이해 상충 규칙이고 일부는 감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재 정부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반대자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부패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2019년 당시 상대적으로 무명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바이든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진흙탕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부패했다고 비난했지만 바이든은 돌아서서 아니, 내가 부패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내가 먼저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듣는 사람들은 양쪽 주장을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부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패했는데 상대방을 부패했다고 비난하면 청중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부패했는지 모른다며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망가지고 부패했으며 워싱턴은 늪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양당 주류 인사들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말해온 광범위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꽤 냉소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한동안 그래왔습니다.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워싱턴 정치인들에 대해 물었다면 그들은 모두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는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비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패 혐의 뒤에 자신의 부패를 숨기는 독재자가 있다면 일반적인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부패를 정당화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소 덜하지만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체제의 자유와 빛을 모두 없애려 할 때 모든 반대자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호랑이와 팔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주요 공직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했고 파리는 부패에 연루된 모든 하찮은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이 대규모 반부패 정책은 한동안 지속되었으며 시진핑은 이를 통해 당을 숙청하고 사실상 종신 주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독재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적에게 대항하는 매우 심각한 무기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부패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권력 공고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에서 가장 큰 분노를 품은 곳이 법무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라면 법무부가 당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임기 때 특정 방식으로 그를 겨냥했고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확실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1월 6일에 트럼프를 재판에 회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는 다른 말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들이 결국 시스템에 더 강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정말 부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검사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이 집권했을 때 그의 첫 번째 임명자 중 한 명은 그의 충실한 친구인 페테르 폴트였습니다. 폴트는 1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오르반 측의 모든 부패를 무시하고 반대편의 부패와 온갖 경범죄를 추적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말했던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안에 뉴욕시장인 에릭 애덤스가 내각에 임명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애덤스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에게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가 운동을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러 진영으로 나뉩니다. 모디나 전 폴란드 대통령 야로슬라프 카친스키처럼 자신의 노선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특정 목표를 향해 이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폴란드의 카친스키와 인도의 모디는 사회 전체를 일종의 종교적 낙원으로 만들거나 재편하려는 종교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푸틴, 트럼프 같은 기회주의적인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어느 날은 이것을 지지하다가 다음 날은 저것을 지지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확고한 이념적 기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리고 공직에 취임함으로써 얻는 면책특권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을 고발하지 않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야 합니다. 검찰과 세무당국을 무력화하는 것처럼 잠재적인 고발자들도 모두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내부 회의에 참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다른 사람들이 부패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도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상호 보증 협정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규율입니다. 지금 일부 주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아몬드. 아이작 초티너는 더 뉴요커의 기자로 정치, 미디어, 서적, 비즈니스,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인 Q. A의 주요 기고자입니다. 더 뉴요커. 컴.